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동입니다. 오늘은 만성전립선염과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만성전립선염에 관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와 희망적인 이야기를 순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제가 만성전립선염을 치료하면서 겪은 제 개인적인 실제 치료의 경험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전립선염이라고 병명을 부르는데요. 실제는 만성전립선염이 아니라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불러야 더 정확한 병명입니다. 1995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만성전립선염이라는 병명을 전립선염에 관한 합의회의에서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전립선염이라는 병명이 실제로 몸에 나타나는 증상과 관계가 적기 때문이죠. 전립선이 만성전립선염의 원인이 아닐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립선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부 골반과 전립선 주변 배뇨와 성기능에 관여하는 근육 조직이 염증으로 경화, 석회화되어 주위 신경 조직까지 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증상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회음부 통증과 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 세 가지가 3대 증상인데요. 세분해서 증상을 설명해 보면 먼저 직장 통증, 직장 속에 공이 들어있는 느낌, 치골부, 두덩 부위 통증, 회음부 통증, 불쾌감, 음경 통증, 꼬리표 통증, 허리 통증, 서해부 통증, 허리, 엉덩이 하지부의 감각 이상, 배뇨통, 야간뇨, 빈뇨, 절박뇨, 잔뇨감, 요속 감소, 지연뇨, 사정통, 사정 후의 불쾌감, 그리고 리비도 감소, 성욕이 감소된다는 이야기죠. 발기력 감소와 또 발기불능 증상, 성관계 수행 능력 감소, 성관계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자존감 손상과 사회적 위축감, 그리고 아울러서 신경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다수 앓고 계시고 증상이 심해지면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만성전립선염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시간의 스트레스로 골반 하부근이 위축될 때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제일 많은 원인인데요. 성격적으로 꼼꼼하고 예민하고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들한테서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빈번한 세균성 전립선염의 후유증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항생제를 자주 쓸수록 잡균 감염이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감염이 일어나면 전립선 주변 배뇨 성기능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극도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강박적 성행위나 빈번한 자유행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증상들이 원인이 되어 하부 골반 및 전립선 주변 배뇨와 성기능에 관여하는 근육 조직이 손상되어서 경화, 석회화를 일으키다가 마침내 배뇨와 성기능에 관여하는 신경 조직까지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증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와 근긴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는데요. 작은 스트레스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옵니다. 근데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우리가 골반 하부근, 배뇨 관략근이 긴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과도한 긴장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발병이 되는데, 이를 옛말에 똥줄이 탄다는 재미난 표현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긴장은 이완과 휴식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주로 잠잘 때 이완되면서 근긴장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골반 하부근과 배뇨 관략근은 긴장 후에
잠잘 때라도 이완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더라도 이완하는 순간 대소변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할 수 없는 만성적인 긴장의 유지는 결국 골반 하부 근육 조직의 염증을 유발하고, 회복할 수 없는 만성적인 염증의 지속은 근육 조직의 경화와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결국은 회음부 신경 조직까지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염증 회복 과정과 석회화 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회복 시스템은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일어난 국소 부위에 혈액과 산소를 대량으로 보내서 회복을 촉진합니다. 국소 부위에 혈액과 산소를 대량으로 보내려면 주변 혈관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때 붓고 열이 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혈관 확장 시 매우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아픈 부위의 사용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나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 아무리 혈액을 대량 공급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몸에서 혈액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래서 염증 부위 근육 조직이 딱딱해지는 석회와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립선 주변 근육들이 경화와 석회화가 일어나면 골반 통증과 배뇨장애, 성기능장애 증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병이 더욱 깊어지는 경우, 염증이 골반 내부 근육을 지나서 근육 속을 지나는 신경 조직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려운 난치성 증상인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만성 전립선염을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증상들은 근육 조직의 손상과 달리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래서 10년, 20년 만성 전립선염이 잘 안 낫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삼성 서울병원 비뇨기과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의 경고합병증. 만성 전립선염은 완치가 힘들고 치료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 등의 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기능 감소와 삶의 질 악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만성 전립선염은 완치가 가능합니까? 답. 일부 완치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치료 방법의 표준화가 확실하지 않아서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반적 통증과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통증은 이를 치매성 통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부위가 손상된 경우, 손상된 부위의 통증이 신경이라는 전달 통로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신경은 전달 통로의 역할을 하죠. 신경병증성 통증은 이와 다르게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자체가 병적으로 손상되어서 느껴지는 지속적인 통증을 말합니다. 즉, 조직 손상이 아니라 신경이 직접 병적 손상을 받아서 통증 감각을 느끼는 것이죠. 일반 통증과 차원이 다른 통증과 이상 감각을 호소하게 됩니다. 진통제가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전립선염 통증이 진통제가 잘 안 듣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통증 부위의 병적 예민함을 나타냅니다. 이 감작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감작화 현상이라는 것은 감각이 병적으로 예민하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통증은 적응기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신경병증성 통증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감각이 예민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감작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통증이 예민해져서 찬바람이 스쳐도 아프게 느껴지거나 옷자락을 스치면 칼로 찌르는 감각을 느끼거나 가벼운 터치를 통증으로 인식하는 현상 등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의 정상 특징은 전기처럼 찌릿찌릿한 통증 감각, 타는 듯한 통증 감각, 차가운 통증 감각, 따끔한 통증 감각, 얼얼한 통증 감각, 가려운 칼로 찌르는 듯 하거나 불타는 듯한 통증 감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감각이 하복부, 회음부 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 대표적인 질환들 몇 개만 꼽아 보았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무서운 통증이라 그러죠. CRPS라고 부르는데 아직 원인과 치료법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는 이 질환이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입니다. 그리고 만성 전립선염, 대상포진 후 신경통,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 말기에 오는 신경병증을 말합니다. 3차 신경통,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 암으로 인한 암성 통증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제 우울한 이야기만 쭉 했는데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본 만성 전립선염 증상의 분류는요. 첫 번째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병이 전립선 주변 근육 조직만 경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기에서 말기 단계는요. 병이 근육 조직을 지나 신경 조직까지 침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간의 임상 경험으로 보면 병이 초기 단계인 근육만 경화 단계에 있을 때는 비교적 치료가 잘 됩니다. 초기 단계 때는 주위에 보면 가끔 쉽게 나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삼을 먹거나 비타민C를 먹거나 아연제를 먹거나 전립선 영양제, 좌욕을 꾸준히 했다. 꾸준한 운동으로 만성 전립선염이 나았다, 호전되었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케이스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병이 중기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치료 안 되고 증상이 여전합니다. 이렇게 증상이 여전할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병증성 질환으로 이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10년에서 20년 이상 고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료진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심하죠. 경험적으로 비교적 효과가 좋은 치료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와 석회화가 일어난 전립선 주변 병소 부분을 모두 찾아서 직접 시술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신경병성 통증 치료 처방을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조직의 경화와 석회화가 일어나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항문 내부, 심부, 전립선 주변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치료에 매우 조심스럽고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는 치유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립선 주변 심부 근육의 경결을 직접 치료하면 신경병증성 통증까지 치유와 호전율이 높아집니다. 병소는 주로 전립선 주변 근육 조직에 있는데 엑스레이나 CT 등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립선 주변을 정밀하게 촉진해서 시술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꾸준히 치료하다 보면 증상 크게 호전시키는 게 가능해졌고요. 치유율과 회복력이 많이 올라서 10년 또는 20년이 되었더라도 안 낫는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치료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성 골반 통증 치료의 자가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치료의 자가요법. 이 병은 스스로 혼자서 병을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요법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가요법은 운동이 제일 좋은데 운동은 무슨 운동이든지 무방합니다. 무슨 운동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죠. 운동 후 괜찮으면 계속해도 무방하고 운동 후 불편하면 하면 안 됩니다. 사이클도 괜찮고 등산도 괜찮고 불편함이 없으면 무방합니다. 좋은 운동은 천천히 오래 걷기, 천천히 달리기 등이 좋고요. 전신 스트레칭, 요가, 단전호흡, 명상 등이 모두 좋습니다. 특히 좌욕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안 좋을 때 해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의점은 케켈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음주, 그리고 사정하는 행위,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행위는 주의를 요합니다. 케켈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항문 조이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케켈운동과 항문 조이기를 하면 안 되냐고 하면 이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 골반 내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오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 증상에 다시 힘을 주어 긴장시키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문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반대로 빼는 역케켈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상당히 절망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랜 세월 많은 고통과 말 못할 사연에 힘들어하고 계신 환우분들 희망을 버리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한의학 박사 이동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